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기준 주말 간단 정보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알트코인 관련된 소식 한 가지가 있어서 먼저 가지고 와봤는데요. 코티, 칼다노로부터 투자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출시 이래 좋은 발전을 거듭해주고 있는 코티인데요. 9월 30일, 다가오는 9월 30일 전까지 코티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좋은 성적을 거뒀던 코티답게 많은 분석가들이 코티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코티가 9월달에 기분 좋은 한 달을 보낼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해서 페라스 Y라는 분석가, 자신의 유료방 회원들에게 공유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주요 지지선 구간에 맞닿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강하게 반등할 때 알트코인들은 녹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한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같은 경우는 좀 현금 쪽으로 많이 이동을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월 중순경 같은 자리에서 블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급상승하면서 알트를 녹였던 이력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횡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암호화폐를 직접 담은 ETP 및 ETF, 암호화폐 상품들이 투자 및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하죠. 미국에서 그와 같은 상품을 출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SEC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월가가 유럽 쪽을 굉장히 부러워한다라고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의 암호화폐 ETP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만 무려 34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주었다고 하네요.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인데 과연 언제쯤 정신을 차리고 다른 나라들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미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암호화폐 업계의 발전을 막고 있는 미국 SEC의 건물이 하루빨리 무너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내놔 언니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산하 펀드가 캐나다 비트코인 ETF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ETF를 안 내주니까 캐나다 쪽을 한번 노려보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러지 말고 그냥 시장가로 비트코인 사주면 안 되겠니? 다음으로 이어서 플랜 B가 스톡2 플로우 모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총이 10조 달러에 달하는 금, 그리고 시총이 100조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신흥 자산인 비트코인 쭉쭉 성장해가지고 다른 자산들만큼 많이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윌리엄 클레멘테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트코인 전체 공급 물량의 93%는 저번 달에 이동하지 않았다. 고래들의 매집 지표와 함께 또 다른 강세를 엿볼 수 있는 움직임이다 라는 분석을 남겼는데요. 옆구리가 가려운 사람처럼 조금씩 꿈틀꿈틀대고 있는 비트코인, 이번 주에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저번 주에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하락에 대한 미국 증시의 반등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돌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다행히도 중요한 지지선 구간 위로 올라왔습니다.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에 따르면 여기 있었던 이 지지선까지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올라와서 리테스트를 마치고 중요 지지 구간까지 다시 올라간 상황, 여기서 지지 확인 한번 때려준 다음에 쭉 올라간다 치면은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47,489달러 정도도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더 XO라는 분석가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은 개인적으로 4만 달러대까지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떨어져가지고 담궈주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내려와서 재축적 기간을 제대로 거친 다음에 쭉 올라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 반면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47,000달러대를 뚫고 안착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5만 달러대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 다가오는 한 주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될 것인지, 지금 벌써부터 다시 한번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을 긴장케끔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는 정말로 연준이 칼을 빼들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분석은 여기까지만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몇 가지 사진들 준비를 해봤는데 얼마 전에 엘살바도르 맥도날드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이어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피자헛, 그리고
별다방, 스타벅스에서도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 세계 기축통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달러의 재미난 변천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가 근본위제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을 때 10달러짜리 지폐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지폐는 금에 연동되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지폐를 가지고 있으면은 10달러어치 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보증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달러 자체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근본위제에서 벗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문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금으로 보상을 해주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10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이 지폐를 보유한 사람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자산을 지급하겠다, 보증한다라고 아직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 뭐 이 지폐만 있으면은 어떤 자산으로든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나온 10달러 지폐를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만을 가지고 이 지폐를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실물적인 가치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달러를 그렇게 많이 찍어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연동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자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더욱더 종이 쪼가리가 되어가는 달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달러에 강하게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 비트코인이 등장을 했죠. 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비트코인을 불신하고 있는 가운데 KRB 디지털 에셋 그룹의 창업자 이사야 잭슨 같은 경우는 최근에 폭스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아직도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더 이상 나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지 마. 이건 뭐 그냥 속이의 경일기야. 니들은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포기해 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아직도 비트코인을 쥐약, 수집품, 폰지 사기, 범죄자의 돈, 어둠 속의 프로그램 언어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이미 한 국가가 화폐로 사용하는 단계까지 왔다. 당신도 그렇고 당신의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도 화폐가 생겨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도 미심쩍으면 그냥 그대로 있어라. 비트코인 살 필요 없어. 그냥 달러 가지고 있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화폐 시장을 만드는 것을 쳐다보기만 해라. 그리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악플을 열심히 달겠죠. 악플을 열심히 달아라. 나중에 그렇지만은 당신들이 자녀를 낳게 된다면 당신의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동안 뭐를 했는지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손자, 손녀가 생겼을 때 걔네들이 물어보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비트코인 살 때 안 사고 뭐 했어? 왜 안 샀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겠지만은 성격이 좀 못된 사람들은 아이 어린 놈의 새끼가 이런 걸 물어봐 이 싸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친절한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답변을 해주겠죠. 그때 뭐 좀 유명한 사람들이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샀어. 그 박상기, 유시민, 이주열, 은성소 이런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사면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안 샀어. 그러면은 또 후손들이 물어보겠죠. 아니 그런 사람들 말을 왜 들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얘야, 너는 아직 어려서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개돼지들의 인생이 다 그런 것이란다. 대낮부터 소주 땡기네. 내가 용돈 줄 테니까 가서 소주 한 병 사오렴 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농담이고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암호화폐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 변동성이 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투자를 진행해야만 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자세만큼은 취해서는 안 되겠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올라온 소식들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의 요플렛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프리미엄 사용자분들의 좋아요를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